2시간에 200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처음에 듣기가 100개란 말이야. 45분이에요. 듣다 50분 정신 나가요. 이렇게 하면 55분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어쨌거나 가잖아. 따라갔어. 그리고 이제 LC 끝나고 RC로 넘어가면 100문제 75분이란 말이야. 거기다 마킹까지 해야 돼요. 시간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건 뭐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많이 푸는 사람은 85개, 적게 푸는 사람은 70개 정도 풀어요. 그리고 이게 파트 5, 6, 7이 점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푼다고. 시간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가서 무조건 보고 와. 그럼 400 후반 나오고 제 시간에 문제만 풀어도 500점이 넘는다고요. 이과생들은 600점이 넘으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거든요. 물론 고고익선이 높을수록 좋지만 이과생들은 600점이 제일 괜찮아요. 제일 괜찮고 그 정도 600점대를 목표로 삼고 안 되면 500점대라도 받으면 괜찮아요. 그럼 원서 쓸 수 있어요. 문과생들은 그거보다 100점 더 하시면 돼요. 거기다. 수학을 안 하니까 그 정도는 필요하겠죠. 편입 영어를 기본으로 보되 토익을 요구하는 학교들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6주를 하게 되면 파트별로 시간을 잴 거예요. 파트 1, 1, 2, 3, 4가 LC고 5, 6, 7이 RC잖아. 그지? 1, 2, 3, 4를 1은 어떤 유형이 나오는 1은 그림이란 말이야. 이 연습을 다 따로 해야 돼요. 파트 2는 뭐냐면 단문으로 뭐라 밥 먹었니? 이게 끝이에요. 질문이. 거기다가 뭐 WH로 물으면 yes로 대답을 못 한단 말이야. 밥 뭐 먹었는데 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구분해야 돼요. 그런 구분을 하는 게 1하고 2하고 1은 6개인가 나오고 1이 29개 합쳐 이게 30 몇 문제예요. 그다음에 3은 대화문이고 4는 그냥 한 명이 쭉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대화가 나올 때 문제를 이미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서 읽어주는 대로 해석하고 있다? 절대 안 돼. 말린다고요, 말려요. 그렇게 안 하면 듣기가 안 나와요. RC는 더 문제다. RC는 5, 6, 7이 있는데 사실은 7은요. 7을 반으로 나눠야 돼요. 5는 그냥 문법이고요. 6은요. 문법과 독해 중간이고요. 7부터 독해인데 왜 7을 반으로 나누느냐? 7 앞에 거는 문제가 2개 있어요. 한 지문에. 근데요. 7 뒤에 거는요. 한 지문이 아니고 지문이 3개예요. 3개. 3개가 한 지문이야. 또는 2개가 한 지문이야. 문제가 5개씩 붙어 있단 말이야. 2개를 구분해서 시간을 재면서 풀어야 돼요. 그거에 먼저 맞추기 제일 첫 번째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이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걸 연습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가가지고 내가 45분 동안 듣기 정신 나간 상태인데 지금 뒤에 100개를 또 풀으라고 제정신으로 힘들어요. 점점 체력이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뒤에 갈수록 점점 시간을 타이트하게 연습하지 않으면 마킹도부터 그냥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유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모든 영어 시험 마찬가지지만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익은 왜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딱 풀고 2번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에 특화된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에요. 직관적이에요. 막 꼬질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막 지문 독해 같은 거하고 문법 같은 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설마 이건 아니겠지? 그게 답이에요. 정말이에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을 해서 그걸 좀 컴팩트하게 하면 좋겠어요. 경희대나 시립대처럼 편입 영어나 수학의 비중이 더 높은 학교들은 토익 점수가 그렇게 고득점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토익만 보는 학교는 거의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만점자들 또 상명대도 만점자들이 되게 많지만 이렇게 경희대나 시립대들은 저 같은 점수 800점대나 넣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입생으로서 토익은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는가? 토익은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 토익은 매 회마다 난이도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실력이어도 50점 이상의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회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내가 대박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여러 번 보셔야 되고 목표 점수가 나올 때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유리한 거는 우리 편입은 1년에 시험이 딱 하루 있잖아요. 한 번 있잖아요. 토익은 내가 점수를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일찍 시작할수록 더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저는 사실 11월에 막판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당장 원서를 접수해야 됐기 때문에 더 높일 기회가 없어요. 아예. 그때 후회를 했어요. 일찍 좀 시작했더라면 내가 점수를 더 높게 만들어 놨을 수 있을 텐데 응시 기회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시기가 굉장히 저보다는 훨씬 유리한 거죠. 토익은 기술도 조금 많이 들어가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 따로 토익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어요. 경험자들이 충분히 그 토익에 들어가는 스킬들을 알려줄 수 있어요. 저도 직접 몸소 겪었던 이렇게 자잘한 스킬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로 한 진짜
20 문제 정도는 못 풀 수 있는 걸 풀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시간을 당기는 스킬들 이런 거는 경험자들한테 이렇게 얻으시면 되고. 토익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준비물이에요. 있냐 없냐로 판가름이 되는 건데, 물론 당연히 어쨌든 서류를 보는 입장에서 토익 점수가 높으면 좋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고익선 뭐를 이제 점수가 높을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익 단기간에 점수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명 학원을 이미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토익 학원을 이제 한 번 더 다니면은 비용적인 측면도 측면인데 이게 약간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아시다시피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비즈니스 영어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전공책을 읽기 위한 영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에 준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저는 가장 괜찮은 방법 중 하나는 이제 토익과 이제 편입 영어의 밸런스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번에 오규현 선생님이 만드신 이제 토익 단기 특강인데, 이걸 들으시면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합격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토익에 너무 치중이 되면 편입 영어가 떨어지고, 그렇다고 편입에 너무 몰빵을 해버리면 토익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비율을 잘 조정해서 만들어진 게 이번 토익 특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번 토익 특강을 한번 들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